안녕하세요. 하자TV 신원규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두 번째 영상인데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 준비할 사항으로 전자소송 사용자 등록 방법과 신청서 입력 화면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렸어요. 지금부터는 전자소송에 신청서 입력하기 전 작성해 두어야 할 한글 파일 4종류와 채무를 엑셀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많이 어렵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얘들을 작성해 놓아야 전자소송에 개인회생 신청서 입력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작성을 해볼 건데요. 자, 작성을 하려면 양식을 다운받아야 되잖아요. 양식이 어디냐면, 자, 서울회생법원에 가시면, 서울회생법원에 민원에 민원서식 양식 모음, 자, 여기 가시면 양식이 쫙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조회하셔가지고 양식을 다운받으시면 돼요. 네. 자, 양식을 다운받았으면,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재산 목록을 작성하는데요. 이거 한 장이에요. 자, 근데 이 한 장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재산 목록을 작성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바로 이 청산 가치를 산정하는 거예요. 자,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청산 가치 이상을 변제를 해야 됩니다. 결국 무엇이냐? 재산이 없으면 없을수록 변제액이 줄어들겠죠. 자, 먼저 이 재산 목록을 작성하는데, 자, 첫 번째는 그 현금입니다. 10만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적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예금은 뭐냐면 예금, 적금, 주식, 금액 또는 시가를 적는 거예요. 위에 현금은 10만 원 이상 되는 금액만 적으라고 했잖아요. 이 예금에는 소액이라도 적어야 돼요. 1원이라도 적어야 됩니다. 근데 이 예금을 어디서 보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계좌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에 보면, 내 계좌 한눈에 보면 요 은행권이 있어요. 이 은행권하고 제2금융권이 있죠? 제2금융권 또는 요 증권사, 여기에 나오는 거래 내역을 보면, 자, 여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요 잔액 있죠? 이 잔액을 다 합해서 확인해서 적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1년치 거래 내역을 다운받아서 거기에는 마지막 잔액을 적는 방법이죠. 입출금 거래 내역을 받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인터넷 뱅킹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뱅킹에서 계좌조회에서 1년간 통장 입출금 내역을 다운받아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해당 은행에 전화하셔서 그 1년간 통장 거래 내역 팩스를 보내달라면 보내줍니다. 이 적금 같은 경우에는 정기예금, 적금 청약통장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정기예금, 적금 청약통장에는 통상 보면 다 담보대출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담보대출 받으셨다면 대출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하자. 다음은 현재 가입하고 있는 모든 보험을 다 확인해가지고 적으셔야 돼요. 어디 보험사에 얼마만큼의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것도 확인할 방법이 있는데요. 자, 뭐냐면 첫 번째, 자,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에 보면, 요 금융정보부에 보면 보험가입 정보조회에 들어가 보면 여기서, 자, 가입정보조회를 다운받아서, 자, 요 내용을 확인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손해보험협회라고 있어요. 손해보험협회에 가시면 내 보험 찾아줌 들어가시면, 자, 요런 내용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여기 보험에 가입하고 있구나를 확인하신 다음에 해당 보험사에 전화 연락을 하셔서 보험해약 환급금 증명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돼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보험회사마다 틀리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해약금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보험해약 환급금도 보면 그 약관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약관 대출금 제한 나머지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물론 해약환급금 조회 증명서에도 약관 대출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거기 그 해약 환급금이랑 나와요. 거기서 해약환급금을 적으셔서 총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현재 시세를 적는 거죠. 자동차 시세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이 KB 차차차, 자, 여기 조회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재산, 총 재산의 그 청산 가치가 낮아져서 변제액이 낮아진다고. 그래서 꼼수로 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리스 자동차 가격을 조회해가지고 리스 자동차 가격이 좀 더 가치가 낮거든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법원에서 다 압니다. 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솔직하게 자기 차량 시세 적으시면 됩니다. 하자.
임차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보증금이 나와 있잖아요. 양도담보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적으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내 아파트, 토지 갖고 계신 분들, 예. 뭐 그런 생각하시죠? 아니, 아파트하고 토지 있는 사람들 무슨 개인이 생각하나? 그런 분들 많습니다. 내 부동산의 가치를 어디서 확인하느냐? 두 군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KB 부동산 시세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네, 여기에서 이 거래 금액을 확인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갖고 계신 게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아서 있는 시골에 있는 뭐 개인주택,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거래가 없으면 여기 안 나오거든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나오지 않은 KB 부동산에 나오지 않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국토교통부 공식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공동주택, 개별 단독주택, 그죠? 표준지 공시시가 여기 확인하셔서 조회를 한 다음에 여기에 130%에 대한 해당하는 가액을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사업용 소비 재고품 비품 관련해서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치킨집의 그 치킨 튀김기들, 공장하시는 분들 각종 프레스기 이런 기계들 있잖아요. 아, 이런 것들의 현재 가치를 어떻게 판단을 하지?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중고거래는 얼마가 되고 있다는 소명자료, 또는 현재 신제품이 얼마에 팔고 있어서 감가상각이 이 정도 됐으니까 현재는 이 정도 된다는 이런 소명자료들을 꼼꼼하게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법원에서도 회생위원들 다 알거든요. 사업용 설비는 통상 이 정도 한다라는 거 다 알고 계세요. 너무 낮게 잡으면 나중에 철저하게 소명으로 다 보정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다 기재하셔서 하면 됩니다. 자, 다음에 대여금 채권은 빌려준 돈, 매출금 채권은 외상대금 같은 경우. 자, 예상퇴직금은 퇴직금의 2분의 1만 청산가치에 들어가요. 예상 퇴직금 확인서를 띄워달라고 그러면 띄워줘요. 하자. 기타 있는 가상화폐, 개인택시 면허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가상화폐 현재가치, 다음에 개인택시면 면허 현재 얼마에 매매가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기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는 게 면제재산 결정 신청 금액 있죠. 내 재산에서 면제재산은 얼만큼, 그러니까 법으로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면제재산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예금은 185만 원, 보험도 185만 원까지. 자, 임차보증 같은 경우에 면제재산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냐면 다 아실 거예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 그 소액 임차인 우선면제 요구권에 해당되는 금액들, 그 금액에 해당해서는 면제재산으로 해서 청산가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서울특별시는 3,700만 원까지, 다음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역에는 3,400만 원, 광역시는 2,000만 원, 그 밖에 좀 1,700만 원 이렇게. 요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정해져 있는 바에 따릅니다. 그 내용들을 면제재산에 집어넣습니다. 그걸 뺀 나머지가 청산가치예요. 요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재산 목록 작성하는 게 만만치가 않죠.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다 확인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되게 할 게 많죠. 그 재산 목록 한 장 작성하는데 확인해야 될 정보가 되게 많습니다. 자,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보기 힘드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그 전자소송의 신청서 입력하기 전에 작성해야 할 상급 파일 4개, 다음에 그 채무현황 엑스파일로 관련하고 있잖아요. 총 5개 중에서 지금 첫 번째 재산 목록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영상은 그 나머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편철 순서, 다음 엑셀 파일에 대해서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 그 재산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고요. 그 면제재산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예금은 185만 원까지, 그 보험해약 환급금 185만 원까지, 다음 임차보증금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 보호되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는 금액들. 하자. 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일단 하자! 신홍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